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제법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결국은 뭐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. 다우지수는 0.28%, S&P 500은 0.15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나스닥 시장은 0.45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.08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아직까지는 SVB의 이 여파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중소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대신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, 뭐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이 재무 구조가 우량한 뭐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 부분들은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반등에 성공했었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 시장이 0.92%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개파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지수를 일단 좀 보게 된다라면 어제 장중에 1% 가까이 하락을 보이다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왔다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우선 여기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,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지만, 추세 하단 자리 때 좀 눌림목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, 그럼 요 구간대에서는 일단 매수 포인트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아직까지는 뭐 지지 라인 때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여전히 뭐 유효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일단 박스권에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를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변동성 지수하고 코스피 시장은 역지수 관계죠.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다 윗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가 좀 된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. 그러면 만약에 이 변동성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이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보게 된다면 뭐 상승에 따른 조정? 이 1월 달에 상승에 대했던 부분들의 조정을 여전히 좀 견조하게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SVB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물가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, FOMC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국채 금리는 급격하게 좀 밀리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, 오늘도 일단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, 요거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패드워치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 부분들 나왔어요. 32%가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. 그리고 0.25% 같은 경우 67.9%예요. 결국은 요번에 FOMC 같은 경우도 0.25 혹은 동결 이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FOMC까지의 변동성을 좀 기다려보는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SVB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은 미리 좀 받았다, 반영을 좀 미리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오늘 물가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, 지난주 주말에 얘기했었죠. CPI 좋다.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흘렸습니다.
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치 정도는 뭐 이상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들도 크게 뭐 우려할 부분들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시장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여전히 유효하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가급적이면 재무 구조가 약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당분간은 좀 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 감사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바이오 쪽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일단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계속 드리는 이유들도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주도 섹터들이에요. 주도 섹터들 로봇이라든가 챗 GPT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으로도 여전히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 IT 섹터들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지수를 좀 받쳐줬고 여기에 따라서 중소형 장비사, 소부장 쪽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대체적으로 우량한 자산들에 있어서의 매기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을까. 그런 결국은 일단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구간들로 준비를 하되 일단 종목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쪽 그리고 엔드 부품 뭐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여전히 대형 IT 쪽 같은 경우도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쪽이라든가 뭐 기계, 피팅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실적이 그래도 자동차 쪽 괜찮을 것 같고요. 전력이나 기계, 피팅 이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실적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로 일단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언급들이 좀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길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시장이 반등이 나와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, 선물 쪽이라든가 현물 쪽에 매수 유입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뭐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는 슬슬 줍줍해도 된다. 그런 의견을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장 밀려 내려오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. 그리고 매일 영상들 좀 올려드리고 하니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영상 뜰 때 알림이 가죠. 그러니까 그 부분들 하시고 조만간 탐방을 좀 갑니다. 그러면 이곳에다가 탐방 리포트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